막 회사에 입사했는데 상사가 리더십도 없고 업무 역량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하 직원들끼리 합심해서 상사를 왕따시킨다면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노무 채널 근자감의 신정욱 노무사입니다. 어떤 HR 커뮤니티에 리더십 부족한 팀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베스트 글로 뽑혀 있어서 관심 있게 읽어보았어요. 그 글의 요지는 대략 이러했어요. 글쓴이의 상사인 팀장에게 리더십 부족, 업무 지식 부족, 불명확한 업무 지시, 팀원들의 사기를 죽임, 문제가 생기면 팀원들에게 책임을 전가, 쓸데없는 일을 만드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그 팀장은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팀원들에게는 소홀한 그런 상사였고요. 그래서 아주 장문의 글을 HR 커뮤니티에 올렸고 댓글도 어마어마하게 달렸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로자님이 막 입사한 회사에 이와 같은 팀장이 내 상사라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될 거예요. 또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도 새로운 상사가 부임했는데 이와 같은 팀장인 것으로 밝혀졌다면 이 또한 난감한 상황이 될 거고요. 어쨌거나 막 입사하였든 잘 다니고 있었든 소속 팀장이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은 상사라면 로자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셔야 해요. 첫째,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하 직원들끼리 합심해서 상사를 왕따시킨다면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상사가 부하에게 행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경우처럼 다수의 부하가 한 명의 상사를 업무적으로 왕따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태도인 거죠. 둘째,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반드시 두게 되어 있는데요. 상사의 문제로 직장 생활에 고충이 생긴다면 이와 같은 사내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와 같은 사실이 고충처리 과정에서 해당 상사의 귀에 흘러 들어갈 수 있고 이후에는 상사의 캐릭터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직장 생활이 전개될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신고자인 로자님에게 벌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사와 신고인 사이의 관계가 어색해지면서 계속 근무하거나 아니면 배치 전환, 타 지역 발령 등으로 서로 얼굴 볼 일 없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까 베스트 글의 글쓴이처럼 HR 커뮤니티나 블라인드 채팅 등에서 많은 말을 쏟아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그 팀장과의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가기도 하겠죠. 셋째, 상사의 관계가 개선되거나 상사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직장 생활이 지옥이 될 것이고 결국 퇴사하거나 이직을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퇴사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주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꼭 반드시 행복한 엔딩으로 끝나지는 않더라는 거죠. 세상엔 참으로 많은 빌런들이 곳곳에 있다란 말이죠. 이직하실 때 두 가지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입사 초기에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회사의 면접을 볼 때 직전 회사에서 재직 기간이 짧았던 점에 대해 면접관들은 혹시 전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라는 질문이나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명쾌한 답변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할 수 있어요. 둘째, 상사와의 갈등이나 상사에 대한 문제점 등을 사직서에 기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로 시정이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겪어서 노동부에도 신고할 마음이 아니라면 굳이 사직서에 직장 내 갈등 상황을 사유로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족이 될 수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른 회사 취업 시 레퍼런스 체크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요. 만일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겪고 계신 로자님이 계시다면 직장 생활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예요. 억지로 참고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거예요.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나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직한다고 기재하더라도
실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가 인정받기 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권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사장님과 인사 담당자분들은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퇴사자의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인지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진행시켜야 해요. 즉, 신고인과 참고인 및 행위자를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해야 해요. 그럼 이번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해 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